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산뜻하게 퇴근길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생각보다 더 강하네요. 네, 개별 성향이 강한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과거에도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글로벌 시황이,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휴전을 하고 합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이슈도 있고, 뭐 금리 관련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뭐 내부 이슈도 있고 한데, 이런 글로벌 뭐 경제 흐름이 좋아지면 코스피가 동조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코스피가 1월에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로벌 시황이 안 좋으면, 썩 좋지 않으면, 혹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코스닥이 개별, 썩 좋지 않으면 코스닥이 개별 성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은 2월에 좋았다. 1월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협상단이 베이징에 가서 농산물 쪽으로 해서, 그동안은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유전자 조작 이제 농산물 쪽을 수입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중국이 양보한다는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류어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하고 이제 거의 협상단 대표인 거죠. 무역 대표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2월 말까지 해야 뭐 마무리가 지어져야 이번 90일 안에 해결이 되는데,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못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3월 1일까지는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얘기는 좋은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고, 협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얘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3월 1일까지가 아니어도 조금 더 연장되더라도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90일 휴전이었지만 연장되는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 연장되는 분위기죠. 좋은 협상 분위기 속에 추가로 연장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보면은, 일단 미국이 1차적으로 반등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고 한다. 이제는 크게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다. 21,712포인트부터 벌써 26,101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장대 항봉으로 나온다, 이런 부분보다는 뭐 소폭 강세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눈치 보기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제 글로벌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지난달에 CES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세계 3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삼성전자니 뭐 LG전자니 등등등등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가서 이제 기술력을 뽐내고 오겠죠. 근데 1월에 한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다시 한번 뭐 디스플레이 5G 이쪽이 나오겠죠. 중심이 될 것 같고, 뭐 블록체인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다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미 많이 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주는 게 좋다. 신규 접근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가 많은데 다 좋은 호재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좀 지지부진하면은 이제 우려감,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저항에 다 왔다.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1차 목표치 다 왔는데 뭐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는 뭐 엄청 강하게 막 양대양봉으로 돌파하거나 갭으로 막 날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정도까지는 그냥 다 온 정도다. 한번 돌파 시도 나오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여러분들은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자, 오늘 코스피 보면은 개장 초에는 갭상승 출발해서 0.5% 상승까지 보이다가 거의 시초가가 고가였죠. 장중 내내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뭐 아래꼬리 조금 달고 체면 치레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일단 1차 목표치는 다 왔다고 했어요. 여기 갭이 벌어졌던 요 자리는 일단 메웠잖아요. 2230포인트 부근 여기는 메웠잖아요. 그래서 2232포인트인데 완벽한 돌파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돌파가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부진하죠.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좀 지루하게 움직인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월 중순부터는 지수가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다 왔네요. 제가 1차로 목표한 곳이 거의 다 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껏 해봐야 한 750포인트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잡는다. 747인데 여기는 갭 떨어진 게 여기는 한번 메웠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 한 750포인트 정도 놓고 보면은 깔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도 750.40 오늘 상승이 나와서 그러면은 한 번 다 오지 않았겠느냐 코스닥도. 근데 이제 개별 성향이 있으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구간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에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큰 틀의 합의 이루어지고 세부 내용은 조금은 뭐 조절할 수 있겠죠. 일단은 큰 틀만 합의되면 돼요.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랑 뭐 중국 제조업이랑 뭐 등등 농산물이랑 등등등등 해가지고 큰 틀이 몇 개가 합의돼가지고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세부 내용 천천히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이 무역대표 대표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강경파라서 내세웠다. 뭐 당연히 그 부분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작성 대가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대표로 나오면은 강경파다에 집중할 게 아니다. 어차피 미국은 누가 나와도 중국에 강경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언론에서 우려감 나올 때 강경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문서화 시키는데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하고 정말로 합의를 보고 싶구나라는 거 더 연장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좀 더 밀리는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제 슬슬 나오죠. 경제지표 경기 선행지수랑 계속 안 좋게 나오죠.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도 이제 버틸 만큼 버틴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버텼는데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앞으로는 본인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양보한다고 했고 얘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아예 끝내버리자. 어느 정도는
큰 틀은 끝내버리자. 요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식 다 팔고 도망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다 100% 현금화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은 종목에 시간을 지금 투자하면은 합의가 되면은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나오면은, 발표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항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해서 더 갈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좋았던 게, 얘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이 무역전쟁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지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힘들어진 거죠. 이제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의존도 1, 2위 국가니까, 지금은 중국 1위, 이제는 미국 2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번 협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계좌가 살찌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계속 꾸준히 잘 사는,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2월 한 달 동안, 아직 한 달 안 지났잖아요. 2월 동안 1일부터 해가지고 6월에 한 달 동안 현재까지라고 할게요.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대단한 금액을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매매하는 게 흔치 않은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관심 가져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1000억이 넘어요. 1300억 가까이. 외국인이. 자, 포스코 캠텍이죠. 큰일 날 뻔했네요. 포스코 캠텍.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는 기업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코 캠텍을? 포스코 캠텍 차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최근에 2월 보니까 괜찮죠? 주가가 괜찮았죠. 그리고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중순부터는 이미 쉬고 있고, 한 열흘 쉬었죠. 지금 한 차례 상승이 쫙 이쁘게 뽑아진 다음에 쉬고 있는 기업.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요. 꾸준하게. 이 종목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포스코 계열 회사입니다. 포스코 캠텍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뇌화물을 제조해가지고 시공까지 종합로제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관심받는 건 이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2차전지 음극재 생산업체, 요 사업을 음극재 사업, 여기서 모멘텀이 나온다. 제가 요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소차가 급등할 때 수소차는 아직 테마다. 국가에서 뭐 밀어주네 어쩌네 해도 아직까진 테마예요. 여러분 주변 수소차 못 보잖아요. 산업화가 되지 않았어요. 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수소차는 아직 테마예요. 남북경유주도 테마라고 그랬어요.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가는 테마란 말이야. 전기차는 기존의 테마였어요. 언제 테마였냐면은, 전기차는 2009년부터 엄청난 테마. 이게 뭐 친환경이다 해가지고 기존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이제 전기차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슬슬 보인단 말이야. 테슬라가 GM의 시총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테슬라가 사실 뭐가 있다고 GM을 넘어갑니까? 아직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년 되면은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지금 법안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내연기관 차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전 세계에서 제정하고 있단 말이야. 전기차는 이제 산업이에요. 이제는 산업이 됐다. 산업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배터리 3사는 기본이죠. 글로벌 뭐 저쪽 유럽으로도 미국으로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요런 포스코캠텍, 이 외에도 여기에 또 상위 종목 중에, 외국인에서 상위 종목 중에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LNF 같은 경우가 올라오죠. 뭐 LNF도 있고, 뭐 에코프로 같이 항상 보죠. 뭐 NCN이니 NCA니 해가지고 에코프로, LNF 대부분 같이 나오고, 많은 종목 있죠. 뭐 일진머티리얼즈니 뭐 아니면은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고, P&E 솔루션, 뭐 상하프론테크 뭐 등등, 아니 너무 많아요. 솔직히 따지면은 우수 AMS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불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포스코캠텍이 뭐 LNF나 뭐 이런 쪽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P&E 솔루션 같은 것도 좋았고, 근데 좀 안정적이죠.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4조 원이 넘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이고, 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관심 가져봐도 크게 뭐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올라와서 쉬고 있는 구간이고, 금요일날 오히려 장중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이제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여기 6만원 후반대를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68,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요 부분만 유지해주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68,000원에서 한 71,000원에서 72,000원 사이,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7만원 아래 구간에서는 천천히 조금씩 모아봐도 되지 않을까. 68,000원까지 해가지고 68,000원 이탈 한번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요런 종목을 외국인이 지금 관심 갖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기차 쪽,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에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는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은 아니고 관심 종목에 놓고 천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도 바닥권이고 수소차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위험성 있게 고가놀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프로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본인 능력이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가더라도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먹을 종목이 많단 말이야. 아직까지 한참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도 안 했어요. 3월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보는 이번 시장은 3월에 만약 미중 합의가 나오면 그때 시작.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반등이에요. 반등이에요. 반등이 뭐냐면은, 자, 반등은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혹은 하락이 끝나고 일부
상승 나온다. 이게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 거예요. 반등이라는 거는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 요게 반등이에요. 요게. 이게 반등이에요. 반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거까진 반등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막혀있는 요거를 뚫어내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 여기부터는 상승이 나와요. 상승. 상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짜로 주가가 올라가는 크게 좋아지는 장을 상승장이라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반등이고. 아시겠어요? 말이 어려운가요? 반등하고 상승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반등은 한계치가 있는 거고 상승은 추세를 따라서 꺾일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상승이에요. 앞으로는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의가 잘 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꾸준히 추세를 타고 갈 종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너무 급등주만 노리기보다는 그런 종목들 편안하게 넣어놓으면은 대부분 본업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바쁘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회의 들어갔다가 매매 타이밍 놓치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번 반등 구간에 수익 많이 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려 있겠지만 큰 틀이 합의되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만 조율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시작인 장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반등에서 큰 수익 못 냈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퇴근길 시황 항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3월부터 3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 방송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방송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아예 초보자부터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마인드, 기초 마인드 강의하고 주식 투자의 자세 같은 거죠. 마인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차트 강의, 기술적 분석. 이게 뭐 캔들이라고 하는데 왜 캔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예 기초 개념부터 간단히 이제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시리즈로 천천히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일주일에 4개는 올라오겠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글 올라오니까 시황 영상.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든 2개든 이렇게 교육방송 영상 올려드리면은 주말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앞으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방법. 왜냐면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 안 가면은 10번 20번 보시고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제 거 그 유튜브 그 영상 밑에 본문을 맨 아래로 내리면은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거기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 전기차 쪽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수도 이제 뭐 편안한 위치까지 올라왔고 전기차는 이제 산업화가 빠르면 3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 전기차가 이제 아마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거에. 왜냐면은 3년만 지나도 2022년인데 차를 사면은 10년은 쓰려고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년은 쓰려고. 근데 10년을 못 쓰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면. 중고차 가격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연기관차가. 그럼 이제 전기차의 세상이 오는 거지. 최소한 짧으면 3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는 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그거는. 차를 비싼 돈 주고 사서 5년밖에 못 한다? 이러면 안 사겠죠. 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거를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